자, 이번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매우 긴데요. 우리가 2차 부등식 단원을 배우고 있고, 2차 부등식이라는 것은 지금 위에 칸들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요. 왼쪽으로 식을 다 한쪽으로 왼쪽으로 이항을 시켰을 때 2차 식이 살아있으면서 0보다 큰가? 자, 아니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가 등호가 생기고요. 자, 이번엔 반대겠죠? 2차 식이 0보다 작은가? 자, 그리고 2차 식이 0보다 작거나 같냐?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모양을 가질 수가 있는 식들이에요. 그죠? 물론 옮겨 놓으면은 뭐 다양한 2차식들이 나오겠지만 한쪽으로 다 몰아 놓았을 때 0과 비교를 해서는요. 크게 네 가지의 식의 모양을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2차 부등식 네 가지를 해석을 할 때요. 우리가 단순히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2차식과 오른쪽에 있는 0을 y라는 식을 붙여보게 된다면은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보면 다음과 같죠? 왼쪽에 있는 2차식을 쓴 y는 2차식, 즉 2차 함수예요. y와 x가 함께 있는 거는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배웠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0들을요. 얘 0에다가 y만 붙이게 되면은 y는 0이라는 어떤 식이 생기죠? 함수식이에요. 자, 근데 이 y는 0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x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거예요. 자, y 값들이 전부 다 0이 되는 그러한 점들의 모임이다. 다시 말하면 x축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는가? 2차 부등식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 오른쪽 식에 y라는 거를 붙이고 식을 y는 어떠한 x, y는 물론 오른쪽은 0이죠. 자, 는 0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각각에 대해서요. 위에 있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예요. 포물선 모양의 2차 함수이고 자, 0에다가 y를 붙이면은 x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부등식을 이제는 함수 그래프로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y를 붙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요, 보통 두 가지 아래 볼록, 위로 볼록이 있는데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래 볼록의 경우에 그래프를 그려요. 자, 위로 볼록인 경우도요, 그래프의 모양만 뒤집어질 뿐이지 여기에 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12가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볼록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y를 붙여서 함수로 해석을 하겠다라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밑에 일단 결과들을 가리고 한번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 그래프를 볼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지금 보니까 알파와 베타라는 교점이 두 군데가 생겨요. 그죠? 두 점에서 만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는 x축하고 2차 함수 그래프가 딱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접한다. 자, 마지막 그래프 x축과 2차 함수가 만나지 않아요. 붕 떠 있죠?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근의 개수, 서로 다른 두 실근인가? 자, 중복되는 근인가? 두 개이지만 값이 하나라서 중복되는 근인가? 아니면은 교점, 즉 근이 없다, 해가 없다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라는 거를 나왔었어요. 그죠? 네. 자, 선생님 2차 방정식은 또 뭔가요? 함수까지는 힘들었는데 자, 여러분들 y는 해놓고 요렇게 아까 우리가 2차식 하나를 계속 밑에 네 가지에서 이제 끌어온 거죠? 자, 이 2차식을 가지고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는 0으로 둔다면, 자, x축, 다른 말로 y는 0. x축과 만나는가, 몇 번 만나는가를 가지고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배울 때 우리가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d가 0이다, d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그죠? 자, 함수식에서요, y를 떼어내고 는 0으로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해의 개수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고, 그게 각각 판별식과 완벽하게 한 가지씩 대응을 했었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2차 방정식의 내용이고요. 이제는 다시 이제 2차 부등식으로 와서 왜 이렇게 네 가지의 결과들이 각각 나오는가? 총 12가지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2차 부등식은요, 다음과 같이 생겼었어요. 2차식이 0보다 크다였죠. 자, 그런데 각각을 y로 해석을 한다면은 2차 함수는 x축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은 2차 함수 그래프가요, x축보다 크다, 위에 있다라고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지금 만나는데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도 있고 x축과 만나는 부분도 있고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부등식에 해당하는 게 과연 어떤 범위인지 그래프를 다시 그리자면은 다음과 같을 거예요. 자, x축보다 위에 있다고 봤을 때 바로 여기예요. 그죠? x축보다 위에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해당되는 부분을 잘라서 그린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했냐면은 0보다 이 2차식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처음에 y를 붙였었죠. 자, y 값을 기본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높이가 x축보다 높이가 큰 부분이 바로 이 가장자리 두 부분 잘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y를 알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2차 부등식에서요. 자, 2차 부등식에서 해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y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x를 의미합니다. 자, x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는 높이를 가지고 이 부분이다 라고 해석을 해 놓았었어요. 자, 높이라는 거를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이 x축에서 과연 x범위가 뭔가 봤을 때, 자, 양쪽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을 x축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일직선에서 양쪽 두 부분을 색칠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왼쪽의 교점이 알파, 오른쪽 교점이 베타였어요. 자, 그리고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요. 만나는 점은 포함하지 않을 거예요. 교점은 포함되지 않고, 자, 여기는 구멍을 빵꾸를 뚫어 놓으시고, 해당되는 x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수직선상에 그린다 생각하세요. x축에서, 이제는 y를 잊어버리고 x축에서 알파보다 작은 부분 또는 베타보다 큰 부분,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등식은요, 이번에는 0을 포함합니다. 즉, 교점도 만나도 된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부등식인데 x축에서 해석을 했을 때요, 알파와 베타와 만나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색칠할 수 있고 알파와 베타와 포함이 되면서 위의 부등식과는 이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일치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x의 범위를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y로 해석을 했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x축에서 수직선상에서 알고 싶다.
자, 세 번째 부등식은요. 0보다 작다죠. 작다예요. 그러면은 위에 두 가지 경우에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저 위에 그래프에서요. 2차 식이 0보다 작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다. 바로 이 부분이요. 자,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왼쪽에 만나는 교점 알파, 오른쪽에 베타였는데, 자, 우리가 높이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최종으로 알고 싶은 거는 뭐냐? 바로 이 x축에서의 범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해석을 할게요. 아까 우리 그래프 지우고 x축에서 했었죠? 자, 바로 여기에요. 알파와 베타 사이 값들이라고요. 여기 사이라고요. 자, 그런데 등호가 없어요. 등호가 없을 때는 양 끝 교점은 포함하지 않은 채로였었죠. 자, 수직선상에 예쁘게 그린다면 이렇게 가능하겠죠. 빵꾸 두 개, 알파와 베타. 자, 사이값. 자, 마지막입니다. 이 자리에 등호만 왔어요.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만나도 되고 교점도 가능하면서 만나거나 밑에 있거나, 즉 교점이거나 밑에 있거나 색칠되면서 사이값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네 가지 해석이 가능했었죠? 자, 두 번째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마저 할게요.